스트레스 노이로제 걸려서 한 5월만 되면 예. 벌써 스트레스 받습니다. 마을 방송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정부에서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고 해도 못 보시는 거예요. 개인 마크를 하지 않으면 예. 거의 유사시에 구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일수록 또는 예. 그런 연령층일수록 예. 이런 분들을 바로바로 구조할 수 있도록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정현 부여군수 모시고 부여군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름만 되면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3년 연속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부여가 선포가 됐어요. 네, 근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장마가 지금 거의 오지도 않았습니다. 실종 상태입니다. 오늘 왔는데요. 예, 한 번 비왔습니다. 아, 크게.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걱정이 조금 지금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부여군 자랑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부여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백제 문화유산이 가장 온전하게 그나마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예, 예. 왜냐하면 한성백제가 있었고 웅진백제가 있었지만 부여의 사비백제가 지금의 백제 시대의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남겨놓고 있죠. 그래서 예. 201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 또 선정되기도 하고 예. 등재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계 역사 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타이틀을 2개나 갖고 있죠. 예. 그만큼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유명세를 탔고요. 예. 저희도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에서 수학여행을 올 정도였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뭐 관광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역사 유물 유적 잘 안 보고 다른 데 많이 가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은 예. 갖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농업 도시예요. 그렇죠. 부여군이 네. 되게 우리나라의 그 산지하고 평야 이 비율이 예. 한 7대3 정도 보면 되거든요. 예. 근데 부여 같은 경우는 5대5 정도예요. 그러니까 풍지가 많군요. 풍지가 그러면. 많은 거죠. 예. 개활지가. 왜 그러냐면 금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금강의 총 길이가 400km인데 예. 부여가 350km 지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부여부터 본격적인 중하류 지역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활지가 발달되고 평야가 많이 발달됐는데 아주 예전부터 농업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예. 거기다가 한 55년, 60년 전부터 예. 시설 원해가 발달돼 있습니다. 시설원에. 예, 그래서 비닐하우스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축적이 돼서 그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지금은 스마트팜도 발달돼 있거든요. 유리온실. 예. 예.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시설 원해가 무려 40%가 넘게 집중돼 있고요. 예.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지금 부여가 전국적으로 경상북도 상주, 전라북도 부안, 김제, 예. 그리고 밀양, 경상남도, 그리고 우리 부여 이렇게 전국에 4개 지역이 우리나라 스마트팜을 지금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 충청 지역에서는 부여만한 시설 원해 발달 지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부여에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은지 많습니다.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부여가 비만 왔다 하면 피해를 입었습니다. 3년 연속. 자, 지난해 7월 이게 상황인데 뉴스 2편 보고 오시겠습니다. 하천 인근 마을이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논과 도로, 하천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산에서 흙과 돌더미가 쏟아져 집안은 온통 엉망이 됐고 도로 곳곳은 차량이 오가기 어려울 만큼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에는 거센 극한호우가 퍼부었습니다. 1시간 동안 서천에 내린 비의 양은 111mm, 부여 양화 106, 논산 연무는 90mm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뜨기 시작하고 시설물 대부분이 잠기게 됩니다. 1시간에 84mm의 비가 온 금산은 충청권에 큰 비 피해가 났던 2020년 7월 이후 4년 만에 시간당 최다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의 폭우입니다. 또 부여 양화와 서천, 논산 등에서 최근 3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은 400mm 안팎으로 이미 7월 평년 강수량을 훌쩍 넘겼습니다. 남서쪽에서 유입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충청 일대에서 응축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낮보다 밤에 강한 비를 유발하는 고온다습한 빠른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들면서
충청권의 야행성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소나기가 오겠고 다음 주도 내내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걸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거센 폭우를 가르며 한 남성이 축사로 향합니다. 비바람이 더 몰아치자 소들도 크게 놀라 날뜁니다. 얼마 뒤 이 남성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무너져 내린 축사 지붕에 깔려 숨졌습니다. 당시 충남 논산에는 1시간에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비와 함께 순간 풍속이 17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간판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부여에선 비바람에 주택 지붕이 뜯겨 날아갔습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들이 전신줄을 덮쳐 곳곳에서 정전도 이어졌습니다. 보령과 논산, 금산 등 충남에서만 밤사이 정전 피해 8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고 철제 지붕이 찌그러지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300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세종시의 한 산책로에 생긴 지름 2m, 깊이 3m의 땅꺼짐은 이틀째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군수님, 지금 이제 앞에 리포트 2개가 지난해 7월 10일과 17일 상황입니다. 네. 비가 저렇게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가 지금 3년 연속 22년도, 23년도, 24년도 3년 연속 수해를 입었습니다. 예. 보통 기압골이 남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예.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예. 거의 대부분 기압골이 우리 부여를 중심으로 서쪽에서 부여에 동쪽으로 정체돼 형성이 있었군요.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고온다습한 남쪽에서 올라오는 공기와 아주 찬 공기가 마주치잖아요. 예.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이상하게 부여에서 다 정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3년 연속 수해를 입었는데요. 예. 피해 규모가 막대합니다. 사실은 22년, 23년도에 사망자가 각각 1년에 한 번씩 해도 2명이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예. 주택이 무려 299동이 전파되거나 반파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었고 예. 농경지 유실매물, 그러니까 농경지에 쓸려갔거나 아니면 흙 같은 게 막 농경지에 덮었거나 하는 걸 예. 유실매물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365헥타고 그다음에 실제로 농경지에 물이 잠겨서 예. 농경지에 피해를 일으킨 게 이제 무려 7,410헥타 규모였습니다. 이게 예. 어느 정도냐면 예. 여의도 면적이 290헥타예요. 오. 그러니까 90만 평이 채 안 되는 거죠. 예. 여의도 면적의 26배가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피해군요. 어마어마한 예. 피해죠. 축구장 면적으로 보면 축구장 1,038개가 물에 잠긴 거나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피해가 많았고요. 공공시설이 무려 660건이 넘게 예.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소, 돼지, 닭 등 이런 것들도 수만 마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봤습니다. 이렇게 예. 아주 심한 피해가 많이 났었죠. 3년 동안에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만반의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준비를- 다행히 장마가 지금 오지 않았죠. 제가 군수하면서 예. 무려 3년 동안 이렇게 수해를 입다 보니까 예. 이 스트레스 노이로제 걸려서 아, 한 5월만 되면 예. 벌써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현장 가보고 예. 준비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지 확인하고 예. 그랬는데요. 예. 정말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일단 그러네요. 장마가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비가 한번 많이 왔어요. 예. 이틀에 걸쳐서 250mm가 왔는데 많이 왔네요. 준비를 잘해서 예.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나 지금 이제 폭염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폭염 경보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폭염도 자연 재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제가 폭염 바로 여쭤볼게요. 네. 자, 폭염에 대비해서 부여군의 재난 안전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저희들은 마을 경로당이 예. 467곳이 있습니다. 예. 큰 마을은 2개 정도 있고 작은 예. 마을에 한 군데씩은 있거든요. 예. 폭염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이 있어요. 예.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또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어른들이라든가 고령 인구 같은 예. 분들이 이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예. 이런 분들하고 비상 연락망을 이제 갖춰놓고 예. 또 이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전담 마크에서 아. 유사시에 이분들 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그늘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준비하고 예. 그리고 또
마을 방송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갖추고 있어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보니까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에 산불 화재가 역대 아주 가장 큰 많이 산불 났었죠. 피해가 예. 났었잖아요. 예. 근데 사망자가 31명인가가 넘었을 텐데요. 네. 다 어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방송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정부에서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고 해도 못 보시는 거예요. 못 보시는 거는 이용할 줄 몰라서 못 보시는 경우도 있고 예. 핸드폰에서 그 옛날 구형 핸드폰을 많이 갖고 계셔서 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인 마크를 하지 않으면 예. 거의 유사시에 구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이라든가 마을의 청년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매칭해서 예.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일수록 또는 예. 그런 연령층일수록 예. 이런 분들을 바로바로 구조할 수 있도록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정인들에 대해서 1대1 전담 마크 네.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계신 그리고 거네요. 그거를 신속 대응팀 같은 거 만들어서 예. 이 실전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올 초에는 아예 재난 안전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셨던데 네네네. 이게 보니까 안전건설경제국 그리고 그 네. 아래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셨더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원래 뭐 안전 문제가 부상하게 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옛날에 성수대교 문제라든가 뭐 삼풍 백화점 사건이라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세월호 예. 침몰 사건도 있었고 이런 문제가 이제 워낙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다. 우리 빨리빨리 문화가 예. 이런 문제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다고 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안전 문제에 이제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제 예. 대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네.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안전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재직 시에 직접 해보셨던 사례를 들면서 예. 직접 말씀도 하시고 국무회의에서. 예. 근데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이제 부여 같은 경우 보면은 강을 끼고 있고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침수 피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형적 특성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건설 경제국을 신설해서 예. 안전총괄과를 주무부서로 해서 예. 시설직을 배치를 하고 예. 전문성을 강화를 한 거죠. 아.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속 대응팀을 만들어서 예. 민관 협력 시스템을 더 예. 강화하고 그리고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또 예. 교육도 강화하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재난에 대비한 거는 재난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거하고 전에 미리 전에 대비한- 미리 아. 그 각본 없는 예. 실전 훈련을 통해서 대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각본 없는 재난 대비 상시 훈련을 예. 저희들이 자주 하죠.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지금 기후 위기 시대고 기후 재앙 시대라고 하는데 예. 자연 재난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덮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자연 재난을 염두에 두고 예. 상시적인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예.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징계를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 준다. 적극 예. 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예.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어서 예.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을 끼고 있고 또 3년 연속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지금 피해를 입다 보니까 우리 군수님 생각이 남다른 것 같은데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군이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같이 돕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잘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달 주민들과 함께 안전문화 캠페인도 하고 계신다면서 이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부여에서 낳고 자랐는데요. 예,
이런 자연 재난이 있었던 거는 보통 보니까 한 15년에 한 번씩 있었더라고요. 아, 예. 71년에 한 번 있고 87년에 한 번 있고 95년에 한 번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다가 2010년을 넘어가면서 예. 이렇게 이상 기상 이변에 따라서 자연 재난이 굉장히 잦아졌어요. 예. 근데 그 전의 경험과 최근의 경험이 굉장히 남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직접 이런 경험을 하니까 예. 평생 사시면서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하시는 처음이다.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놀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놀랐죠. 예. 그래서 이게 예전하고 달라졌구나 세상이. 예. 환경이 기후가 이렇게 예.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지고 예. 또 소방서라든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하는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안전보안관 등을 예.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안전보안관을 둬가지고 예. 평상시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그리고 그 이런 안전문화 캠페인을 저희들이 1년에 한 60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자주 합니다. 아. 그래서 소규모로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하고 예. 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는 한 10번 정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어린이들 학교,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이제 소규모적인 홍보, 교육 이런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들고 그렇죠. 그게 그리고 중요한 것 실제로 같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그 요령을 예. 미리 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자연 재난은 어쩔 수 없지만 예.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왜 상을 받았는지 이해가 좀 되는데, 자, 적극 행정 종합 평가 이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건데 네.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부여군이 선정이 돼서 지난해 실적으로 올해 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게 수해 3년 겪으면서 예, 이에 대한 준비하고 그러면서 아마 이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했던 것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적극 행정에 대한 기관의 제도 개선 노력이나 예, 또 교육, 홍보 실적 등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평가하는 건데요. 예, 사실은 수해 3년 입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예, 열심히 준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안 예.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아마 새로운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요거 보면은 전국의 광역 시도를 포함해서 243개 지자체 중에 상위 23개 기관만 예. 그러니까 10% 정도만 23개의 기관만 지금 예. 상을 받으신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군단위가 시가 있고 군이 있고 구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군인 내동촌 지자체다 보니까 예, 82개 군 중에서 6개만 이제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만 이제 엄청 된 자랑하시네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예, 나쁜 경험이죠. 그러니까 예. 수해라는 아주 나쁜 경험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희들이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런 과정에서 예. 적극 행정이 눈부시게 돋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예. 공무원들께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들에게 특별 승급의 기회도 주고 그러셨구나. 예. 성과급도 S 제일 높은 거 주고 제일 많이 드리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근속 승진 기간도 단축해 드릴 수 있고 또 포상금도 100만 원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뒀더니 예. 상당히 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혹시라도 예. 잘못되면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아니면 내가 일부러 잘못하지 않는 한 그걸 뭐라고 해야지 그거를 죄를 면책해 준다. 면책을 해줘야 예. 되는데 예. 그래야 적극 행정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거든요. 거기 플러스 인센티브를 더 주면은 더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예. 경험에서 나온 행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군수님 화제를 조금 돌려볼까요? 네. 재밌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축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달 초 네, 네. 부여에서 연꽃 축제가 열렸는데 네. 사실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국남지에서 열렸잖아요. 네. 이 국남지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축제는 잘 끝났습니까? 잘 끝났습니다. 예. 안전하게 잘 끝났고요. 예. 공남지는 삼국사계 백제 때 예. 무왕이
궁의 남쪽에 예. 연못을 파서 예.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화면이 인공 연못이에요. 저게 인공. 국남지인가 보죠? 그렇죠. 저게 그냥 자연적인 연못이 아니라 예. 예. 일부러 만든 연못인데 예. 무려 1400년 전에 만들어진 연못이죠. 우리나라에서 아. 가장 오래된 인공 연못인데요. 예. 그 주변에 수양버드나무를 심어서 저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 주변에 저희들이 연꽃 단지를 한 10만 평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예. 예전 군수님과 공무원들이 만들었는데요. 왜 연꽃을 만들었냐면 연꽃밭을 백제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예. 그 불교와 연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남지 주변에 연꽃 단지를 만들고 또 그 공남지가 터동왕자 무왕이죠. 예. 백제의 터동왕자와 신라의 터나공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깃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터나공주의 전설 설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동 부여 연꽃 축제라고. 서동 연꽃 축제네. 그래서 서동 연꽃 축제라고 했던 거죠. 벌써 23회째 했는데 다 좋은데요. 예. 연꽃은 날씨가 더워야 펴요. 그래서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축제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하고 되게 맞닿아요. 아, 축제를 그래서 언제 처음 개회식을 할지가 좀 고민되시겠습니다. 항상 비가 많이 오고 예. 연꽃 축제 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들 오시거든요. 연꽃 예. 보러.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비가 없- 안 왔습니다. 아, 그러군요. 비가 안 오고 다만 날씨가 밤 기온이 차서 예. 연꽃이 완전히 만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 이번 주에 굉장히 꽃이 많이 피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꽃이 피는 시기가 저희들이 연꽃이 한 50종 정도 있거든요. 네. 많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연꽃은 부에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50종. 예, 그런데 그 피는 시기가 개화 시기가 각각 다 달라요. 조금씩. 예. 그래서 6월 한 빠른 건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서 예. 8월 중순까지 펴요. 그래서 2달 가까이 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말마다 지금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경관 조명이나 편의시설을 그대로 다 놔둡니다. 아. 그래서 주말마다 많은 축제는 끝났지만 그렇죠. 야간 조명이나 이런 건 네.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요. 8월까지 연꽃이 피니까. 네, 8월 아. 초까지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날씨도 좋고 워낙 축제가 널리 알려져서 3일 동안 무려 35만 명이 나왔습니다. 장마가 도와줬네요. 그렇죠. 장마가 안 왔기 때문에. 아. 네. 자, 이날 그 연꽃 축제를 이제 개회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 앞으로 우리 부여가 역사 문화 정원 도시로 가겠다. 네. 이렇게 비전을 선포했는데 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우리 부여가 어떤 고장이었으면 좋겠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야말로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기 때문에 역사 문화 자원은 많이 있죠. 예. 그러면서 농업 도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른 농촌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예.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럼 결국은 유동인구, 그러니까 생활 인구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유럽 같은 나라는 보면은요. 예. 500만, 6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도 굉장히 잘 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농촌 인구가 그렇게 많이 소멸이 안 돼요. 예. 도시는 도시대로 있지만 우리처럼 뭐 인구 1000만 정도 되는 큰 도시 별로 없어요. 예. 다 150만, 130만. 그리고 농촌 지역에 그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부여가 지금 몇 만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20만이었는데 지금 6만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에요. 예. 왜냐하면 군단의 지자체 중에 인구 수로 보면 우리가 한 15위, 16위 하니까 인구 예. 지금 2, 3만밖에 안 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인구가 적더라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좀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예.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저희 부여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예. 부소산성 있고 그다음에 공남지도 있고 정림사지도 있고 그다음에 나성도 아성도 있네. 있고 뭐 또 백마강, 금강이 끼고 도는데 이게 지금 금강에 습지가 발달돼 갖고 하천부지가 발달돼 갖고 굉장히 많은 생태 습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정원 조성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정원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걸 가지고 예. 있는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렇죠. 예.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름다운 정원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역사문화라는 유산과 예. 정원 도시를 연결해서 역사문화 정원 도시를 만들면 아, 어떨까 생각해서 전문가, 공무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구하다가 이제 드디어 비전 통포시까지 갖게 됐죠.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역사문화 정원 도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최초입니다. 예. 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안에 뭘 하시겠다 이런 예, 계획이 좀 그렇죠.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네. 병마강변의 하천부지에 정원 조성을 시작합니다. 아, 이미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650억을 확보했고요. 예. 그런 다음에 지방 정원 이제 3년 운영해보고 예. 2030년경에 국가정원 등록을 목표로 지금 이미 일은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에 이제 또 생태축을 연결하고 녹지 공간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남지 주변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뭐 계획이 다 서 있으신 네, 것 네, 같은데, 자, 그 부여의 두 축이 농업 예. 그리고 관광.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관광 산업 계속 발전하실 것 같은데, 네. 관광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네. 대비할 건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건 잘 준비되고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재에 의한 재난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 그만큼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잘 됐던 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나마 사고가 난 거는 예.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다. 자연재해였는데 자연재해는 어떻게 없도록 할 수는 없지만 예. 줄일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배수 개선 사업이나 배수 펌프장 같은 거 제대로 만들어 놓고 예. 그다음에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예.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역 말씀드렸지만 부여군 같은 경우는 금강의 본격적인 중화리 지역이고 해발 5m 이하의 저지대가 굉장히 많고 예. 무엇보다도 금강의 상류에서 예. 물을 댐물을 방류를 하면은요. 예. 부여가 저지대다 보니까 금강 본류의 물이 예. 우리 내려가는 하천물보다 더 높아요. 그럼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수문을 닫아놓고 예. 배수 펌프장으로 펌핑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침투 범위가 피해를 굉장히 넓게 예.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수해 피해를 났을 때 네. 이런 문제가 광범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 침수 피해 지도도 만들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 다 조사하고 저희들과 함께 조사하면서 배수 개선 사업으로 해서 8개 축으로 나눠서 1,530억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 설계하고 이제 공사를 하거든요. 예. 요 공사 기간이 보통 한 3, 4년 걸립니다. 예. 3, 4년 후부터는 이제 부여는 웬만한 자연재해에도 충분히 견디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극복이 되겠네요. 예. 자, 군수님 지금부터는 부여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군수님이 2018년부터 부여 군수니까 지금 7년 차네요. 네, 7년 했습니다. 많은 오래 하셨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빚없는 부여, 산림 1조 원 시대를 여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2020년인가 2021년인가요? 네, 2022년. 22년. 네, 아, 22년부터. 벌써 이제 목표 안대를 달성하셨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표에 와닿지 않는데 네. 산림 1조 원 시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농촌 지자체에서 1년 예산을 1조 쓰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도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일반 예산이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예. 기금으로 있는데 기금까지 합치면 뭐 1조 2천억대 정도 되고요. 아, 예. 기금을 빼고 세입 퇴출로만 보면 예. 이제
재작년에 1조 500억이었고요. 예. 작년에 이제 9,500억 정도 됐는데 9,500억에서 1조 5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1조는 넘은 건 분명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세수가 없으면 예. 지방세가 약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1,000억도 안 돼요. 사실은. 세수가.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의존 재원이거든요. 예. 국도비나 아니면 교부세나 이런 걸로 이제 살림이 채워지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 정말 우리 부여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업들 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복지 인프라든가 문화예술 인프라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우리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는 이런 사업들을 모든 예산을 n분의 1로 나눠서 다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이거는 시범 사업으로 주로 예.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따오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 공모 사업을 예전에 봤더니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걸 봤더니 1조 500억 정도를 했더라고요. 7년 동안. 많이 따오셨네요. 예. 1년에 한 1,500억 정도를 음. 사업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2019년 기준으로 예. 제가 당선된 다음에 기준으로 예산 증가율이 29%였습니다. 가장 높았습니다. 예. 보통 이제 평균 7, 8%에서 12% 정도 안팎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 거죠. 예.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그래서 예. 공모 사업도 하고 국비 사업도 확보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도 편성하고 또 정부 사업도 정부 국비도 확보하고 해갖고 예산을 늘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셨으니까 지금 살림 1조 원 시대를 지금 네. 만드신 거네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지 보고 부여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최초 네. 부여군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게 많아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AI 화재 감지 기술을 도입했다. 네. 충청도 최초로 농민 수당을 지급했다. 네. 전국 최초로 공동체 순환형 지역 화폐인 굿드레페이를 도입했다. 네. 너무 많은데 자, 하나만 이 굿드레페이가 뭡니까 이게? 네. 굿드레페이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일을 할 때 정부 사업이나 기존의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했던 사업만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실패하더라도 군민들이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예.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것이냐 하는 예.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업들이나 성공했던 것들이 실패 없이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실패가 자꾸 쌓여서 결국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예. 도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제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최초나 충남 최초의 사업들이 무려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 중에는 이제 성공은 또 많고 예. 지금 실패한 것도 성공할지 있으시죠? 실패할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지역 화폐인데요. 예. 굿드레페이. 굿드레페이. 저희는 굿드레라는 우리 부여군의 예. 농식품 공동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좋은 들에서 좋은 상품을 나온다, 만든다 이런 뜻으로 만든 상표인데요. 네. 굿드레가 우리 부여로서는 굉장히 무형 자산입니다. 예. 굉장히 그 가치가 지금 3천억대가 훨씬 넘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부에서 나오는 품질 좋은 농산물은 굿드레로 나가고 있거든요. 굿드레.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을 무려 14년 연속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지역 화폐를 만들면서 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굿드레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서로 시너지 효과도 윈윈이다. 있고 예. 홍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지역 화폐에다가 굿드레라는 이름을 붙여서 굿드레 페이라고 이름을 졌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데는 이제 전자 화폐인데요. 지역 화폐를 기존의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해요. 예. 기존의 카드망을 이용해서 저희는 근데 블록체인 기법으로 예. 저희만의 지역 화폐 체인 지역 화폐망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부역 군민의 95%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또 가맹점도 96% 이상이 가맹점이 돼서 대부분 다 가맹이 되어 네, 다 돼 있네요. 있어요. 그래서 부여에서는 일반 현금 쓰듯이 일반 카드 쓰듯이 지역 화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책 발행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농업 보조금도 가고 아까 이제 농민수당 말씀하셨잖아요. 예, 농민수당. 도 예, 지급하고 최초의 하는데 농민수당입니다. 그리고 예. 심지어는 이제 공무원들의 예. 복지 포인트 같은 것도 노조하고 협의해서 굿드레로 굿들의 해. 지역 화폐로 아.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250억 원 이상이 예. 굿들의 페이를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거든요. 예, 지역으로 도는 거죠. 네, 돈이. 도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개인들이 이제 충전해서 쓰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예. 그런데 이게 무려 저희들이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연간 1,000억 이상의 지역 화폐 발행량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예. 연간. 아. 전국적으로도 인구 비례로 가장 높고요. 예. 요게 지역 화폐 아주 잘했다고 해서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들어오고 예. 또 대전 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넘겨주시고. 네,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아. 그 정도로다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지역 화폐에 관해서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것도 있고 예. 또 필요하다고 하는 논도 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예. 민간 기업이 별로 없고 또 지역 인구가 별로 없고 지역 정책 활동화 내수 진작이 별로 없는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실제로 코로나19 때 얼어붙었었잖아요. 예. 그때도 오히려 20 내지 30%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던 거죠. 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62% 지지받고 성공했는데 그게 굿들의 페이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 저희 자막에 굿드레 페이가 지금 I로 나갔는데 어이가 맞는 건가요? 굿드레 페이. 정확한 명칭을 굿들의 예. 굿들의 네? 예, 예. 지금 네, 레가 아이가 맞습니다. 아이가 맞나요? 굿들의가 맞습니다. 예. 굿드레 페이군요. 예, 맞습니다. 저는 예. 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아, 굿들의. 그럼 우리의 군수님의 재선의 성공 디딤돌은 굿드레 페이였네요. 네, 네. 아니 일단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예.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었고 오히려 매출이 다른 지역은 더 감소됐는데 예. 부여는 매출이 올라가고 했으니까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선거 때 되면 나가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 똑바로 하라고 얼마나 많이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기대가 큰데 이제 안 되니까. 그런데 굿드레이 페이를 통해서 실제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죠. 아, 그러셨군요. 자, 몇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마다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지방 소멸시대다 걱정이 많은데 우리 부여군만의 청년 정책에 특별한 점이 있으시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 정도 뭐 말씀을 많이 있는데요. 크게 예. 보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청년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금. 네. 예.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데로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저희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200억 정도를 마련해서 200억. 예. 예산은 이 기금은 오로지 청년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농업도시라고 했잖아요. 예. 시설 원해가 발달하고 스마트팜이 발달했다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스마트팜이 생산량을 높이고 소득 증대를 하는 데는 굉장히 맞지만 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규모로 또, 예. 또 기계도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렇죠. 고도의 농업 기술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청년들이 스마트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1,000평에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1,000평 예. 논으로 치면 5마리 정도인데요. 예. 여기서 엽채류를 하거나 과채류를 할 경우 소득이 연간 1억 5천 정도, 1억 8천 정도 됩니다. 예.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임대를 했고요. 해준다. 예, 예. 마침 충청남도 함께 연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일종의 전문 청년 농업인을 인큐베이팅 하는 거죠. 예. 그래서 3년 정도
직접 농사를 져보는 거예요.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래서 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할 때 이제 나가서 그때 독립하는군요. 독립하는데 그때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예. 본인이 이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준비된 돈으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 원예 도시로서 이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제가 군수 되고 나서 두 번째 군수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청년 농업인들 원래 부에 살던 분도 계시고 예. 도시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15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아.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적어도 우린 농촌이고 예. 농업이 주력 산업이니까 예. 여기를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들 그다음에 후계농이라고 해서요.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농업하시던 분들 중에 예. 자녀분들이 그걸 이어가겠다고 하시면 예. 거기에 더 전문성도 강화하고 기술도 가르쳐드리고 또 지원도 강화함으로써 예. 지속 가능한 농촌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농촌에서 이게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에는 경험이 예전보다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단함은 줄었습니다. 예. 예전에 직접 땅 파고 그렇죠. 지금은 뭐 기계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기계화되고 다 장비화됐는데 지금 지혜와 약간 예. 경험이 더 필요한.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 예.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작물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농사를 이 노동력으로만 짓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 예. 예.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을 했는데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르신들인 것 같은데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고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통합돌봄법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료, 건강, 요양 같은 것들이 분절돼 있습니다. 단절돼 있어요. 따로따로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특히 이제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무려 41%가 넘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굉장히 많으셔요. 예.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무려 6,500명이나 넘고.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모시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시켜서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정부 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어른들이 의료시설이나 이런 뭐 건강과 관련됐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병원 가실 때 홀몸 노인 어르신들 동행 서비스도 해드리거든요. 아, 예. 혼자 못 가시잖아요. 교통 이용하는 것도 어렵고 병원 가면 또 복잡해요. 가도 어려워요. 네, 병원 가도 가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어르신들이 부르면 우리가 바로 가서 모시고 병원 가서 수납도 다 대리로 해주시고 네.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병원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노인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요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아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에도 혼자 사실 만한 분은 집에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아까 제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래도 노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근데 2년 전부터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던데 그것도 이게-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 이게 했어요. 어떤 거고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부여에. 저희들이 지금 농촌 지역에는 국내 분들로 그러니까 우리 예. 청년들, 우리 사람들로 노동 인력을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거의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문제는 일반 제조업이나 민간 기업하고 다르게 농업은 예. 계절을 타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외국에서 오시는 계절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절 근로자하고 우리 수요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 맞지가 계절 않아요. 근로자라는 게 상시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계절에만 한 번 한국에 오시면 예. 막 한 1년도 있고 예. 뭐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단기 비자 5개월짜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8개월 비자로 와요. 8개월. 그런데 비자.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예. 시설원회가 발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스마트팜이 예. 1년 내내 농사를 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짓는 건 3기작, 보통 2기작 합니다. 예. 그러면 1년 내내 노동 같이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한데 5개월짜리로 오면 못 뜨잖아요. 잠깐 있다가 가야 되는 상황. 잠깐 있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숙련된 노동자가 오느냐,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노동자도 농업이 광범해서 과체류에 필요한 노동자도 있고 또 수도작에 필요한 노동자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가 다르군요.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농업 분야가 그렇게 광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노동자를 우리 농업인들한테 공급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절 노동자를 얼마나 제때에 제대로 맞는 분들을 수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다시 재난과 안전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부여에는 뭐 하지 못하는 거, 청정부여의 산불 정책이라고 있다는데 이게 재난과 안전과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자연재난이라기보다는요. 예. 인재를 막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농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 살기 좋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왜 농촌 떠나겠어요, 사람들이? 일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많이 얻기 위해서 도시로 또 나가기도 하지만 예. 문제는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쓰레기도 나오죠. 예. 그다음에 기업이나 공장 많은 곳에서는 산업 폐기물도 나오죠. 예.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지역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오는 예, 거예요, 예.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도 별로 많이 안 살고 살아도 어른들만 살고,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 별로 없고 땅값도 하고 하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농촌은 더더욱 살기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더더욱 떠나겠죠. 예. 저희 예. 입장에서 보면은 농촌에서 살더라도 적어도 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장점들이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첫째는 농촌이다 보니까 축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 부여에서 사시는 분이 그나마 축산을 하면 괜찮지만 예. 외지에서 대규모로 기업형으로 들어오면 좀 억울하죠. 뭐 우리한테 세금 내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살지도 않으면서 예. 환경 오염만 하고 만들어내고 아니면 예. 뭐 악취를 발생시키고 이러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대형 축사를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장벽을 높여서 못 들어오게 하고 예. 그다음에 공업지대나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예.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요새 신재생 에너지가 대세잖아요. 예.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농촌 지역이 이제 넓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 그렇잖아요. 예. 대신에 이제 멀쩡한 산을 너무 많이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또 태양광을 하거나 그러면 환경도 나빠지고 또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방향은 좋지만 우리 농촌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사업도 좀 어느 정도 문턱을 좀 높이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우리 부여분들의 정주 부여에서는 여건과 적어도 그렇죠. 들어오기 어렵게 네, 만들겠다. 정주 여건, 예.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이런 이제 개발이나 통장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로워야 사람 살기 좋은 고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산불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예. 실제로 부여 국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반응이 좋군요. 예.
자, 우리 부여 군수님하고 무려 50분 넘게 지금 부여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덕분에 부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출연자들이 도전한 30초 안전 챌린지 시간인데 네. 자, 내가 가족과 함께 지역에 있는 축제를 갔다. 네. 그럼 지역 축제에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안전 수칙. 자, 30초 안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일단 30초 안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축제장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요. 예. 입구도 있을 거고 비상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딱 가자마자 사람이 인파가 많이 있는 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 출입구가 어딘지 출입구를 확인하라. 비상구가 어딘지 먼저 비상구를 확인할 필요가 확인하라. 있어요. 아. 네. 이게 가장 그다음에 중요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하고 많이 이렇게 축제장에 오는데요. 예. 어린아이들은 어떤 게 위험한지, 어디가 위험한 장소인지, 어떤 물건이 위험한 건지 잘 나한테 모르죠. 예. 몰라요. 예.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꼭 손을 잡고 다녀야 된다. 손을 잡고 진짜. 다녀라. 아.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마지막 하나 더. 예. 이거는 이제 안전하고는 상관없고 문화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네. 어디 가나 축제장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예. 쓰레기통에 꼭. 그러면 쓰레기는 뭐 쓰레기통에. 안전과 예. 또 깨끗한 문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부여 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